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닥은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코스피는 0.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급을 주체별로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엄청 많이 팔았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들은 개인들이 엄청난 물량을 다 받아냈는데, 오늘 시장 수급은 조금 특이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 세력들 중에서 연기금이 팔았는데, 그 매도의 대부분이 전기전자업종으로 몰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업종으로 몰려있다는 것은 이 대형주 쪽으로 팔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이렇게 매도가 많이 몰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매도가 많이 몰린 것은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매도가 많이 몰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나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 나머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다른 분들께서는 오히려 시장 수급이 괜찮았어요. 또 세력들이 이렇게나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살펴볼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도 좀 정리하기 전에 시장 주요 이슈 하나만 살펴보고 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죠?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봤겠지만은 드디어 이 단위수로 해가지고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넘었었습니다. 사실상 저 확진자 수는 솔직히 조금 좀 왜곡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 작년 3월 달이고 여기 지금 현재라고 봅시다. 저 확진자 수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1차, 2차, 3차, 4차 유행을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늘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 확진자 수가 늘고 줄고 하는 것은 검사를 얼만큼 많이 하는가 또 적게 하는 거에 거기에 달려 있겠죠. 지금 그 물리적인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래도 이 검사를 좀 적게 하면은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검사를 많이 하면은 동일한 날짜에 많이 하면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나왔는데 이건 예전에보다 지금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실제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검사 수가 이 정도로 했는데 2,000명이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검사 수를 이렇게 늘리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만약에 오늘 2,000명이 나왔는데 검사 수를 줄이면 훨씬 더 작게 나왔겠죠. 이런 수준의 검사를 했을 때 2,00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더 많이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고 좀 작게 하면 훨씬 더 작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검사를 갖다가 매일 동일한 어떤 숫자 10만 명, 20만 명, 아니면 100만 명 이렇게 동일하게 쭉 하는 게 아니라 초창기보다 지금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막 이래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많이 퍼지게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저렇게 델타 변이가 확산됨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4단계 다 적용받고 계시죠? 일부 지역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4단계도 적용받고 계실 건데 지금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비말이 아니라 공기 중으로 전파되지 않겠나 이런 막 그 보도들도 나오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일일 확진자 수가 6,000명,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접종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6,000명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이야기인데 돌파 감염이 된다 이 말이다. 미국도 그렇게 되는데 사망률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백신 맞고도 돌파 감염은 되는데 이 중증으로 가는 사망률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볼 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일단은 뭐 지금은 뭐 이 델타 변이죠. 근데 람다 변이로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이 바이러스도 끊임없이 진화를 할 거니까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 솔직히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우리가 사실 이 백신을 만들 때 뭐 의학 투자하시다 보면 많이 아시잖아요. 어떤 하나 뭐 만들어내는데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임상도 하고 뭐 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급하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좀 급조해서 백신을 만든 그런 요인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백신이 제대로 된 백신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그냥 급하다 보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백신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지금 백신이 일단 하나 확실한 것은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된다는 거고, 일단 백신이 있어도 계속 바이러스는 변이하면서 감염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날 건데, 하나 확실한 것은 백신을 맞으면 잘 안 죽는다. 잘 안 죽는다. 또 위중증 환자가 줄기 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 의료 시스템 붕괴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지금 우리는 한 번 맞은 사람은 한 40% 정도 되고, 완벽하게 두 번 맞아야 완벽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 맞은 사람은 한 15%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평균의 15%예요. 우리 뭐 얼마 전에 보여드렸죠. 전 세계 국가들로 치면 우리는 전 세계 두 번 맞은 사람 기준으로 하면 114입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는 백신 맞는 속도가 저조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튼 한 번이라도 뭐 두 번이라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되는 거고, 단 하나 차이점은 맞으면 잘 안 죽는다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결론은 공존 이야기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은 공존 이야기하기 좀 이러죠. 지금 이 상황에서 공존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점점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공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래 공존이라는 이야기가 이슈화 되면서 자꾸 흘리겠죠. 흘리면서 언론에 자꾸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그냥 생각을 해도, 생각을 해보니까 공존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냥 그렇게 걸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백신이 맞으면 뭐 잘 안 죽는 거고, 뭐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도록 유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래 되면은 전 세계가 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이 사회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건 우리가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할 겁니다. 자, 그런데 8월 달에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오늘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지금 백신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 활동이 이렇게 위축이 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 위축된 만큼 돈을 세리 풀어볼 거니까 그 한국은행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땐 그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지금 7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낸 건데, 7월 달에도 은행 가계 대출이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는 이런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사회가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위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빚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왜 위기가 아니냐? 이건 맞죠. 잠재적인 어떤 위기의 어떤 씨앗은 우리가 품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금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기 하시는 분들, 아마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개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돈 좀 뽑아서 부족한 걸 여기서 채우고 뭐 또 한 바퀴 쫙 돌아서 채우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려먹는 것. 근데 이렇게 계속 한도로 늘려가면서 계속 돌려막기 할 수 있을 때는 절대 카드가 4개 있으면, 아니면 5개 있으면, 6개 있으면 절대 빵꾸 안 납니다. 대출이 뭐, 요 가계 대출, 무슨 대출 많이 있어도 계속 다른 데서 빚내서 계속 돌려막기 할 수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동성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유동성 관리. 여기서 외부에서 돈이 유입될 수 있으면 더 좋죠. 월급으로 나오는 돈으로 외부에서 유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이 유동성 관리가 잘 되면 절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체 사이즈가 더 커지기 때문에 경제가 커지는 겁니다. 이게 경제가 커지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빚 늘어나는 만큼 경제가 커지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딱 터집니까? 여기서 아주 작은 금액, 그러니까 내가 빚이 한 3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5천 정도는 땡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4,800만 원 밖에 당겨지지 않아요. 200만 원에 딱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억의 빚이 있고 여기서 충분히 5천 정도는 이게 땡겨졌는데 4,800 밖에 안 돼서 200이 딱 부족하단 말이에요. 200. 이 200을 갖다가 내가 구하지 못하면, 신기하죠? 이 200만 원 때문에 연쇄적으로 해가지고 3억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실제 부도 날 때는 아주 작은 돈 마지막 그 끝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냥 빠바바박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괜찮아요. 계속 빚을 늘릴 수 있죠.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좀 쪼아도 은행은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렇게 빚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은행이 정말로 어렵다 하면은 저 자식들 빚 안 내줍니다. 그래 되면은 그때는 이제 박살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그 하여튼 자본주의 세상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젠가 이렇게 쭉 가다가 쭉 앞으로 쭉 가다가 빚을 갖다가 더 이상 내기 어려운 상황이 이제 탁 직면을 하게 돼요. 되면은 그때는 진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쏙 절벽처럼 떨어집니다. 진짜 절벽처럼 확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진단 말은 돈이 바바바박 사라지는 것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카드를 한 7개 가지고 6개 가지고 그래 돌린다 합시다. 돌리는데 사실 6개 상당히 많죠. 그런데 여기서 요게 이제 터졌단 말이에요. 돌려막기 하다가 터지면 요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6개가 연쇄적으로 다 한 방에 다 부도나 버립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나버려요. 이게 한 달이면 요 기간이 돌려막는 기간이 한 달이면 한 달 내에 그냥 다 방고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한도를 늘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한 달 돌리고, 2달 돌리고, 석 달 돌리고, 돌리는 사이에 이 사이즈는 점점 커져요. 자꾸 한도를 늘려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경제 발전하는 거라니까. 몇 달이 걸렸습니다. 이 한도를 늘려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이클이 한 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폭락은 한 달 만에 일어납니다. 한 달 만에 박살나요, 그냥. 그 폭락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죠. 폭락을 하고 나면은 일단 못 팝니다. 우리 집 가게 대출 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오르는데 뭐 조금 조정되면 팔지 뭐 아니면 우리 뭐 업계에서 팔지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떨어지면은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카드 연쇄적으로 막 부도나는 상황인데 이것은 200으로 시작했지만 200이 부족해서 3억이 지금 날아갈 판이지만 이제 계속 이어서부터는 계속 부족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체 합계가 3억이면 한 달 만에 이 3억은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절대 이게 업계에서 못 팝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언젠가 우리가 전 세계 경제가 잘 나갈 때 내가 여러분들께 욕 들어물 일이 있다. 왜냐하면 이 꼭지를 알 수 없고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여러분들께 팔아라고 하는 시기가 올 건데 만약에 그때 내가 팔아라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꼭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한 방에 팔아라고 하겠어요. 분할로 팔아라 하겠죠. 비중 조절 분명히 그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를 보고 비웃겠죠. 아이고 저 새끼 저가 내 저럴 줄 알았다. 행복시야 지가 얼마나 뭐 알겠노 저 자식이. 이렇게 평상시에 저한테 악감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때려 죽일 듯이 욕하겠죠. 완전 저 새끼 사이비 새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절대 떨어질 때는 이 한 사이클 만에 떨어집니다. 한 달이면 한 달 만에 박살나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는 못 팔기 때문에 욕들어무도 이게 여러분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저도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든 말든 지금 뭐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사회경제 활동이 위축되든 말든 지금 이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로 계속 증가한다는 이런 뉴스들을 접하게 되면 아이고 아직까지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그게 딱 정확합니다. 그래서 뭐 좀 상상이 잘 안 되면 카드 돌려막기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게 경제가 발전되는 원리고 망할 때 한 방에 쭉 날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절대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한 바퀴 꼭지점 보고 그 너머 업계에서는 절대 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 열심히 해두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안 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유동성 관리, 주식 현금 비중 잘 조절하면 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께 뭐 예상으로 하진 않겠어요. 제가 실제로 좀 주식 비중을 줄이고 어떤 현금화를 시킬 때 여러분들한테도 혼자 얍삽하게 빠져나가는
뒤통수 때리는 배신하는 짓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할 때 같이 하자고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때 남들이 그 좀 뭣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막 욕하면 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좀 욕 좀 덜 들어먹게 커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욕들 먹다가 지켜보면 에라이 새끼 죽어보라고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갚을 수도 있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저거를 위해서 앞으로 이 떨어질 때 수직 낙하하는데 저거를 위해서 이 시점 알 수 없으니까 이 시점부터 뭐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하겠지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시리 욕해서고 그러면 에고 씨 모르겠다 이 자식들아 뒤집어라 임마 그래 생각할 수도 있죠. 무시가 놈들 뒤집어야 정신 차리지 하고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잘 지켜주면 살아있을 거고 에레이 씨 같이 욕하면 뭐 모르겠다 씨 같이 투자연금 문 닫아버려 차 아프는 기지 뭐. 자, 일단 오늘 세력들이 좀 샀죠. 산 거 보면은 이렇게 20개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이 종목 구경이나 좀 해봅시다. 또 그냥 넘어가니까 맨날 또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하는 이야기가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급 분수 백날은 많아요. 수급의 원인이 바깥쪽에서 있는데 이 바깥쪽에서 돈이 안 들어오는데 이 안에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없는 돈 백날 이야기하면 많어. 헛방이죠. 자. 지금 오늘 보면은 이 셀트리온을 세력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럼 딱 보면 그 답이 나오죠. 오늘 의약품도 몇 개 들어왔어요. 뭐 녹십자 랩셀도 있고 녹십자 그리고 일양약품 이 회사들이 뭐예요? 이 회사들이 치료제 회사들입니다. 백신을 만들어내거나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 셀트리온이 지금 올라온 건 뭐예요? 지금 델타 변이로 못 막는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치료제 생각하겠죠. 치료제.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이 자석 처음부터 치료제 이야기했으니까 치료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이쪽으로 간다 보시면 돼요. 일단 오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좀 살펴보긴 합시다. 일단 이렇게 업종별로 이를 좀 나눠봤는데 일단 금융업은 하나금융지주나 괜찮죠? 뭐 금리 올린다는데 이거는 뭐 돈 벌으라는 거잖아요. 금리 올린다는데 지금 그동안 은행에서 대출 깔아놓은 게 얼마입니까? 가계빚이 엄청나죠. 100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 하죠. 그걸 가지고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뿌리 나왔잖아. 1000조가 넘는 돈을 뿌리 나왔잖아. 그렇죠? 뿌리 나왔죠.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1000조입니다. 이게 1000조예요.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앉아서 예전에 이자가 요만큼 나왔는데 아이씨 요만이 나오겠죠. 올릴 만큼 안 나오겠습니까? 금리 또 올리면 이마이 나오겠죠. 또 올리면 이마이 나오겠죠. 은행에서는 좋나 안 좋나? 당연히 좋죠. 돈은 딱 뿌리 나왔는데 뭐 뿌리 낳고 어떻게 딱딱 올라오는데 뭐 금융지주사들 준비도 다 해놨다입니까? 신용 좋은 사람만 딱 하고 1금융권에서 딱 하고 연체하거나 어떻게 딱 나쁜 조짐이 보이면은 요 밑에 있잖아 밑에 저거 자회사들이 있잖아 추심회사도 있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석은 안 되겠다 너가 맡아라 이 자석은 너가 맡아 이렇게 내라 보내보죠. 그럼 여기서 좀 더 많은 이자를 내죠. 더 많은 이자를 내죠. 그래도 돈 안 낸다 이거는 이제 추심으로 들어가서 박살 내보죠. 답에서 봅니다. 은행은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자 하여튼 은행 괜찮지요. 기계 쪽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생명도 뭐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강원랜드도 괜찮죠. 강원랜드는 아직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강원랜드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사람들이 착합니다. 그 정부 공무원들이 그래도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엄청 많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선진화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깔끔해요. 공무원들이 그나마 정직하다는 게 여러분들 쭉 가보세요. 저쪽에 동남아 쪽으로 가보라고 아니면 뭐 저쪽 외국에 뭐 스탄 등한 국가들 절로 가보라고요. 가보면은 경찰도 돈 좀 더 임마 이 새끼가 돈 내라 합니다. 그리고 한데 그냥 잡아셔서 돈 내라 그러고 쥐한테 달라요. 쥐한테 달라 그러고 뭐 하나 처리하는데도 뭐 자꾸 돈 달라 그러면은 되겠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강원랜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정신을 딱 똑바로 박혀서 국민을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 우리나라인데 이 구석 어디 저쪽 그 강원도 어디 구석에 강원이잖아. 강원 크잖아요. 산지가 많잖아요.
거기 몰라놓고 도박하고 싶으면 찾아가라 너가. 구석에다가 해놓고 요 가라 막. 요 가서 너기를 해라 막. 도박꾼들. 이 도박의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담배 피는 것처럼 아니면 이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못 끊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 구석에다가 몰아놓고 이래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왜 그나마 괜찮다는 거는 구석에 몰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죠. 앞으로 국가가 어려워지면은 세금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도 도박하는 거 많이 알고 있죠? 그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처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게 지금은 강원랜드죠. 강원랜드. 강원도 있으니까. 근데 저게 도박장이 막 동네마다 슈퍼마켓처럼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곳곳에 도박이 할 때 많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박장 주변으로 사람들이 개 끌듯이 몰려들겠죠. 그리고 중고차 차, 아니면 물건 잡는 전당포 이런 거, 도박장 주변으로 신산업으로 생기게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도박장을 전국에 확 뿌리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세금을 또 많이 빨아당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이 강원랜드 이런 도박하는 데는 안 망합니다. 떨어지면 사면 돼요. 괜찮다 이 말입니다. 자, 운송장비 화신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동차 쪽은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잘 모르면 메이저 회사 완성차 업체 하나만 투자해라. 나머지는 어찌 될지 모른다. 부품이 많이 준단다 그런 거. 아시아나항공 딱 보면은 여기 유효성 평가에 보면 다른 건 다 좋음이죠. 근데 주의라고 딱 해놨습니까? 이거 그냥 해놓은 거 아닙니다. 이거 주의라고 딱 해놨습니다. 그죠?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니까 보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갈 때 안 갔기 때문에 좀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굳이 아시아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주의 들어간 종목들 딱 보면은 분산 투자해야 되겠구나. 조금만 발단가 봐야지.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녹십자는 아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은데 지금 셀트리온이 그래도 가장 괜찮죠. 일용약품, 일용약품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으로 볼만합니다. 나쁜 회사는 아니잖아요. 배당도 꼬박꼬박 주잖아. 좋은 회사죠. 정권도 나쁜 건 아닌데 지금 들어가기는 좀 어중간하죠. 포스코도 참 좋은 회사인데 참 들어가기 어중간하죠. 어중간하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나마 좀 괜찮다 그러면은 금융주 이런 거 돈 많이 불이 났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면 가만 앉아서 또 먹는 그런 기업이 있고 셀트리온 요건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강원랜드도 좀 괜찮겠죠. 하나생명 요것도 괜찮겠죠. 근데 금융주 투자할 때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파산의 위험도 다 떠안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투자할 때 분산 투자 여러 개 중에서 하나로 이렇게 부여하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회 변화가 또 많이 변화할 겁니다. 변화할 건데 어떻게 변화하든 간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유동성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현금 비중 조절 잘 하면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이거 했는데 망했다. 이거 하는데 진짜 망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잘 못하니까 망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돌려막기 말씀드렸죠. 이 경제는 딱 그런 식으로 발전합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면은 이 경제가 계속 이렇게 발전한다는 것은요. 이 한 달 딱 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드 진짜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 돌려막고 이 돌려막고 계속 한다고요. 이렇게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한 번씩 이 한 사이클이 이렇게 돌 때마다 이 한 사이클이 돌 때마다 이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 현금 서비스 비중 한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사이클 돌 때마다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자꾸 경제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돈이 더 많아지잖아요. 실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천천히 이렇게 사이클을 많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천천히 가는데 이 망할 때는 더 이상 돌지 않을 때는 아주 작은 돈으로 망하는데 그때는 여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120번 사이클을 이 기간에 돌았단 말이에요. 이 기간에 한 120번 사이클을 돌았는데 정말로 여기는 120번 1사이클로 망합니다. 단 한 번으로 딱 망해요. 한 사이클로 딱 망합니다. 그러니까 120개월을 통해서 올랐다 그러면 딱 한 달 만에 망하는 게 하락하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돈이 그냥 싹 날아가 버립니다. 내려가는 급전지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이
갑작스럽게 그냥 금리를 확 내리면서 돈을 갖다가 무제한으로 푼다는 그런 조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이클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면 경제가 이렇게 지금 발전하는 거구나. 발전한다는 게 빚이 늘어난다는 건데 꼭 현금 서비스 이렇게 돌리는 거 똑같다는 거 이것만 잘 이해하면은 이 경제가 굉장히 쉽다니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께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이 기간에 못 파는 걸 알기 때문에 그만하자. 근데 이 그만하자 할 때 나도 그만하기 때문에 그만하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분명히 저는 이 꼭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전에 분명히 그만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중을 줄이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비중을 줄이자 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그 말을 안 듣고 또 지 혼자만의 생각으로 까불까불거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니까. 제가 줄이라고 했는데 행복시야 지가 뭘 알겠노? 다른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자만심에 젖어서 저 새끼 이번에 틀렸을 거야. 이야기하면서 지 혼자만을 생각하다가 한 방에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한테 악감정 있는 놈들은 그때 쉘이 나한테 욕을 해 제끼쁘겠죠. 그래서 요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욕을 얼마큼 들어물지 모르겠는데 견딜만 하면 가당기고 안 견딜만 하면 체 아프지 뭐. 남의 뒤지는 거 말던가 이야기해 줬는데 지가 뒤진다는데 부자겠어요. 방법이 없죠.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